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부유식 원자로 사업 참여 확정, 신기술로 활로를 찾는 원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부유식 원자로 사업 참여 확정, 신기술로 활로를 찾는 원전입니다. 지금 부유식 원자로가 뭐냐 하면 바다 위에 세우는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점, 바다에 세우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땅이 기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전기가 필요한 곳, 오지 이런 곳에 바로 원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자가발전 형태로 지금 가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원자력을 개발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유식 원자로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고, 특히 중국이 지금 많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중공업이 부유식 원자로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인도네시아 부유식 원자로 발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부유식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두산중공업은 거기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3년 이내에 발전소 설비를 마쳐서 가동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게 확정은 된 게 아니고 거의 확정에 가까웠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참여 방식은 관련 업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사 PAL 인도네시아가 들어가고 미국의 토르콘 인터내셔널이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우라늄 대신에 토륨을 사용해서 만드는 차세대 원자로라고 합니다. 그 차세대 원자로인 용융염 원자로를 개발해서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상 원전 발전소 설비를 국내 조선사 대우조선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설비할 발전소를 보면 파나믹스급 유조선과 동급인 147m 그리고 폭은 66m의 선박 구조를 만드는 설계 방법으로 건설할 방침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바다에 떠있는 배, 그 배 위에 발전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따란 뗏목처럼 만들어진 배에다가 이 유조선 그 위에다가 이 설계를 올려서 발전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도 좀 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최대 3년 내에 설립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발전소 내의 원자로는 두산중공업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원자로 사업 설계 자료를 지금 접수한 상태라고 하는데 참여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검토가 다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참여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원전 시장 현황을 보면 최근 원자력 발전소 전문회사 뉴스케일 파워와 원자로 모듈과 기타 기기 공급을 위한 사업협력 MOU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원전 시장 진출을 지금 활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원전 사업 참여는 지난 5월달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토르콘과 팔이 지난 5월달에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3년 이내 설계가 가능한지 실사를 해봤고, 그때부터 조만간 부유식 해상원전 건설에 대한 관측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토르콘의 토의 내용을 한번 보면, 부유식 해상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협의에서 토르콘이 발전소 건설 계약 추진과 동시에 대우조선에서 바다로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원자 대량 생산 계획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미리 조립한 발전 설비를
부양 바지에 실은 뒤에 해상 적당한 곳으로 이동해서 인공 방파제에 계류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강 위에 떠 있든지. 이게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직접 바닷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해상 원전의 용량은 10만 킬로와트 규모고, 그리고 통상 보통 땅에 만들어진 원전은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100만 킬로와트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의 10분의 1 정도의 출력입니다. 즉 소형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 원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정박시켜서 그곳에서 원전을 돌린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토르콘이 투자 보증을 지원을 받아서 2027년까지 원전 가동이 목표라고 하는데, 즉 투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로 인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력 발전소의 법률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비되어야 되고 그것에서 확증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전에는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핵연료 자원 매장량을 한번 보면 국가 원자력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토륨은 13만 톤, 우라늄은 7만 4천 톤이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해상 원전이 법률 미정비로 프로젝트가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무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도네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핵연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원전 프로젝트도 추진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밥 에펜디 인도네시아 토르콘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법적 보호 동의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 등 투자 보증이 있어야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관점은 대우조선의 인도네시아 해상 원전 사업 참여 확정으로 국내 해상 원전 사업도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연구팀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전기를 생산하는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해상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게 사실이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해상에서 특히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풍력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력이 있는데 조력은 땅에서 필요하고 또 풍력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바람이 그 이상의 바람이 불면 풍력이 아예 돌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소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든지 약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체자인 토르콘에 대해서 한번 보면 변성 용융 원자로 설계를 바탕으로 용해된 소금 기술을 채용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토르콘의 원자로는 기존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 원자로로서 액체에는 핵연료가 포함되어 있어 1차 냉각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토르콘에서 만드는 이번에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두산중공업에서 이 원자로를 만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좋은 원자로를 만들어서 잘 터지지 않는, 잘 용심이 녹지 않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고 이 새로운 기술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서 접목시켜서 그 새로운 기술을 한국에 또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